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던 미국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무려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 유럽은 그제 급등 이후에 어제 약간 조정을 했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조정할 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아주 기가 막힌 그 종목이 가장 쌀 때입니다. 지난 2011년 여러분 8월부터 저와 함께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너무 조정 쪽에 배팅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도 있죠. 그렇듯이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그리고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이번에도 잘 고르셔서 급등 랠리에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자라고 얘기를 연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시황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한번 종목들을 발굴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27일 수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힘찬 상승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거래 대비 9.51포인트 조정한 2001.02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352억, 기관이 233억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382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가 1572억이나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도 이날 164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1459억 매수를 보였고요. 비차익거래가 1640억 매도를 나타내면서 총 180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주요 업종 대부분이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보험업종이 하나생명의 블랙들이 이슈가 되면서 무려 2%가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운수창고와 통신, 금융업종도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음식료, 섬유의복,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의료 정밀업종은 반대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조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SK텔레콤까지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 딱 두 종목,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죠. CJ제일제당이 곡물가격 약세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2%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동안 써니전자가 안철수 관련주에서 탈락을 하면서 5거래일 동안 하한가를 보였는데 이날 어제 하루 반짝 상한가 마감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삼부토건이 채권단과 공동으로 르네상스 호텔 매각 추진건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보르네오가 20억 규모의 신주 이수건물 사채 BW 발행을 결정하면서 벌써 3거래일 동안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원 70전 오른 1088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는 2센트 내리면서 1달러 31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340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480개 종목이 조정을, 70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역시 코스닥은 강합니다. 코스닥이 전일 대비 1.29포인트 상승하면서 528.5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만 계속 매도하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스닥이 가고 있는데 너무 단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날 개인이 470억 매도를 한 반면 기관은 555억,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이날도 228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비차익 거래 위주로 21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혼조세가 두드러졌지만 방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운송 장비 업종은 강했고요. 출판 매체 복제와 기타 제조, 건설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혼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등 대표하는 기업인 셀트리온부터 포스코 컴텍까지 조정을 한 반면 이날 쇼핑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이었죠.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CJ E&M, SK브로드밴드와 GS홈쇼핑, 동서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이날 좀 주춤했는데요. 대신정보통신과 모다정보통신, 코닉글로리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별 종목에서 뉴인텍이 현대차가 세계 최초의 수소 연료전지차 양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에너지솔루션이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NSV도 대규모 수주와 함께 실적 개선 전망이 대두가 되면서 강세 마감을 했고요. IMBC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그동안 이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날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서 379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546개 종목이 조정을, 76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이탈리아가 해법이 있느냐? 그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폭락 뒤에 급등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 총선 이후에 전국이 좀 불안하죠. 긴축정책이 지연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니까 유럽 전역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이번 조정을 하고 나면 유럽에서도 급등이 나옵니다. 25일 선거 결과가 이탈리아 최대 야당 중도 좌파인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과반수 넘는 의석을 확보를 했지만 상원에서는 단독으로 과반수 확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투표에 대해서 얼마 정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탈리아도 선거법상 독자적인 정부 구성을 위해서 한 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연합을 해서 대연정 정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양측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 우파인 여러분 잘 아시는 자유국민당을 이끄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 총리가 계속해서 재개표를 요구를 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유럽이 이탈리아의 불확실성으로 유로화가 급락을 하고 이탈리아 국채가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국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범유럽권 스탁스 유로비피 지수가 전날보다 3.8포인트 조정한 284.60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 지수는 84.93포인트 조정하면서 6270.44를, 독일의 닥스30 지수도 무려 178포인트를 빠졌죠. 7583.57을, 프랑스 객사공 지수도 99.41포인트 조정한 3621.9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발 금융위기 재현 우려로 금융주들이 아주 엄청 조정을 했는데요. 영국의 바클레이즈가 4.7%,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4.3%, 로이지 뱅킹도 3%가량 조정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크레디아 아그리콜이 5.9%, 소시에타 제네랄과 BNP 바리바도 5 내지 4% 약세를 보였고요. 독일의 도이치방크도 4.9%, 코메르츠방크도 3%, 독일 증권거래소가 2%가량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하루 동안의 조정이 아주 보약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날 주택 가격과 소비자 기대지수가 호조를 보였고요. 특히나 황금 입술을 자랑하는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 지속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2012년도 미국의 집값 상승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집값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26일 S&P와 K-신라가 동동으로 발표하는 2012년도 12월 20대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계절 조정 대비 0.9%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12년 11월 확정치 0.7%와 시장 전망치인 0.5%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2012년 기준 대비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이 6.8% 상승을 했고요. 지난 이 수치는 2006년 7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이 발표를 한 2012년 12월 주택가격도 지난 11월보다 0.6%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버냉키 연준 의장이 특히 상원 출석을 해서 양적 완화 이득이 손실보다는 많다는 발표를 했는데, 특히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말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 통화정책이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성장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부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버냉키가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으로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이로 인해서 115.96포인트 상승하면서 13,900.13을, S&P도 9.09포인트 상승하면서 1496.94를, 나스닥이 13.40포인트 상승하면서 3129.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91개 종목이 상승을, 38개 업종이 조정을 했는데, 아멕스 디스크 드라이브, 아멕스 컴퓨터 하드웨어, 다우존스 가전과 CBOE 기술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강한 모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멕스 금강업체 지수도 1.4%와 필라델피 금은지수, CBOE 금지수, 비철금속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중에서 상승이 23개, 하락이 5개였는데요. 홈디포가 무려 5% 이상 급등을 보였고요. 휴레패커드, 인텔이 3%, 1% 이상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100종목 가운데서 상승이 58개, 하락이 37개였는데요. 그린 마운트 커피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이날도 3.1%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반도체 회사죠. 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3%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S&P 500기업 가운데서 상승이 360개, 하락이 118개였는데요. 시카고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프린팅 제조업체죠. 도넬리 선스가 6.2%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애미 블룸필드에 위치한 주택건설업체 플루트홈즈도 그 주택가격 상승과 아주 호조를 보이면서 5% 넘는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류가 6센트 조정한 배럴당 9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런던 IC 선물시장에서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79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114달러 69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선물 가격은 28달러 급등하면서 온스당 1614달러 6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이 있습니다. 주간 모기지 은행가 협회 모기지 신청지수 상승률과 1월 내구재 주문 증가율, 1월 미결 주택판매와 주간 원유재고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1번은요, 2월 잠정 무역 통계와 1월 소매 판매 예비치, 1월 세부 수출 입통계 발표 있습니다. 자, 유럽은요, EU에서 1월 총통화 M3 공급이 있고요. 2월 유로존 소매업 PMI와 2월 산업동향지수, 경기체감지수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독일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가 독일 바이에른에서 연설이 있고요. 3월 GfK 소비자 체감지수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영국은 4쿼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의 미원 상사가 재무제표 승인권으로, 코스닥의 네오퍼플이 자본감사권으로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조정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다가 제가 8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월 27일 주식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